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수원노동인권센터소장 임미수입니다. 빛나는 노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노인생활지원사님과 지역돌봄연구소 이사님 김비아 이사님 함께 나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인공인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원 FM 96.3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으라차차 시작해볼까요? 으라차차! 봄이 왔습니다. 봄바람을 살랑살랑 느끼며 산책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은 요즘이죠. 이제 곧 꽃들이 활짝 피게 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청 구도청에도 벚꽃도 뭉게뭉게 만개할 일만 남았네요. 겨울 동안 모두들 자신의 자리에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봄 2024년에는 봄날 같은 하루만 지속되기를 바랄게요. 자, 노동의 포커스를 맞추다 노동 포커스 꼭 알았으면 하는 노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지역돌봄연구소 이사 김비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역 돌봄연구소 김비아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지역돌봄연구소 김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만나니 더 기분이 좋네요. 늘 봄 같은 하루가 되면 좋을 텐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아주 떠들썩한 내용이 이제 있죠. 3월 개학하자마자 아주 시끄럽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네, 늘봄학교. 네. 네. 그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학교라는 게 교수학습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급식, 돌봄, 그리고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제 점차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죠. 네,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늘봄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의 주체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선 노동제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늘봄학교 안의 돌봄도 방과후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늘봄학교가 졸속적으로 처리된 탓에 이거를 이제 제대로 교육하고 맡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도 부재하고요. 기존 돌봄 전담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이죠. 지금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에 따른 수요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런 계획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공무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수요만 받아서 배치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이지 않는 입장만 있을 뿐이에요. 또한 그 공무원 증원을 극도로 꺼리는 시도교육청 입장을 감안하면 그 인력을 결국에는 단기 계약직과 그리고 퇴직 교원이 맡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 이제 비전문 단기 인력으로 땜질만 하게 된다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은 좀 어렵게 보이네요. 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교사에게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채용도 하지 않으니까 기존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었다고 해요. 정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계속 늘봄학교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인력 그리고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기 초여서 교사들도 많이 바쁠 텐데 계약하자마자 이게 웬 폭탄인가 하겠어요. 네, 실제로 늘봄학교의 이런 각종 행정 업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교사들에게 떠넘겨졌다는 정교조의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한 응답자는 돌봄 강사 그리고 돌봄 전담사가 학교 내에서 채용이 되지 않아서 담임교사가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체 투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특히 교사가 원해서 또 프로그램 강사로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이들이 방치될 것을 운영하여 대체 투입이 되어 버려가지고 인력 대책 없이 졸속 시행한 결과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늘봄학교가 저출생 정책의 일환이고 사교육 절감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또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가 대학 서열화로 아이들을 경쟁 교육으로 내모는 사회이고 부모의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안 낳고 이제 그렇게 살고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또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이런 서열화 교육이 지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러한 정책이 늘봄학교를 실제로 운영해야 할 돌봄 전담사와 그리고 방과 후 강사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되었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초등 돌봄을 두고 교사와 돌봄 전도사 간 오랜 갈등 역시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부와 당사자들의 요구하는 기본적 협의체에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정교조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실태 조사에 참여한 611곳을 조사를 하자 교사들의 상당수가 늘봄학교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보충 지도도 어려워하는 상황이라는 사례가 발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늘봄학교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상반된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를 사실 왜곡 정책 방해 행위로 규정해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의 우려를 전혀 듣지 않고 현장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할 때입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늘봄학교의 모습도 대통령이 직접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서 이를 특강을 할 때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강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정부가 현장의 문제를 수용을 해서 돌봄 전담사 그리고 교사 등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봄 같은 날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잡음들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반가운 게 아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동 초대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도움을 주시는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 출연 처음이시죠? 네.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소감 얘기해 주실까요? 신기해요. 다들 오시면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방송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 떨리고 약간 좀 어색하고 막 이런 기분도 드시고 그래도 기분도 좋죠. 네. 네. 오늘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생활지원사로서 경기도 지부를 맡고 있는 윤화자입니다. 아, 네. 노동조합에서 지금 지부장님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계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 윤소희입니다. 네. 네, 노인생활지원사 송찬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노인생활지원사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은 처음일 것 같아요. 저희 노인생활지원사가 지금 직종이 생긴 지 얼마나 됐을까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아, 5년이요? 예. 아, 이전에는 노인생활지원사가 없었죠? 그전에는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안전만 확인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 예. 생활관리사. 지금 현재 그러면 노인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2020년도부터 처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현재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수원에는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수원에는 469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는 좀 경기도는 3,500명, 600명 사이. 아, 예. 네. 많이 있으시네요. 네네. 그럼 전국적으로 한 10,000분, 20,000분 정도. 한 예.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군요. 네. 우리 노인생활지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얘기 좀 먼저 해주실까요? 노인생활지원사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정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그 어르신들을 저희가 이제 일반 대상자하고 중점 대상자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반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을 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요새는 조건이 완화돼서 뭐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식들하고 같이는 살지만 낮에는 거의 혼자 계셔서 뭐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 대상자들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 2회 2.5시간씩 5시간씩 주 5시간씩 저희가 들어가서 일상 좀 가사 지원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그 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이름이 빛나는 노동이에요. 예,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이 빛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일하시면서 이 노동이 빛날 때 보람 있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 한 분이 안구 탈막이 왔었는데 이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이고. 죽어야 되라고 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로 신청을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빈센트 병원 복지팀과 연계해서 돈을 안 들이고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아이고, 만들어 감사한 드렸습니다. 일이네요. 네, 어르신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또 이런 게 있다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전까지는 이렇게 우울하고 회피하시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외치고 다니시면서 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음료수 네. 사들고 그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아이고, 오셨습니다. 또 이게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또 연계를 해주셔서 네. 가능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 예. 계셨다면 할 수는 전혀 없었던 몰라서 거죠.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못 하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거 보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복지 담당 선생님들 계시긴 한데 네. 구체적인 또 우리 어르신들 이 생활 구석구석을 다 챙기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또 이렇게 연계를 해주셔서 굉장히 보람 있고 뿌듯하셨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셔요. 근데 이 아들이 은둔형 아들이에요. 아, 그래갖고 네. 뭐 10년째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그런 아들들도 있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나이 자식을. 많은 노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그런 아이고,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네요. 그 어르신을 보면 항상 마음 한쪽이 항상 이렇게 아리다 그럴까 이렇게 그늘져 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그 대상자 중에 한 분이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집이 있다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아들을 대상으로 그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사례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병 그 정신과에서 치료 이런 서류들을 다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요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보탬이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표정이 밝아지고 그 아들도 솔직히 그 아들은 저희가 돌봐야 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은둔형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 무관심에서 더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가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조금씩 그래도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뿌듯하시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 네. 노동이 정말 빛날 때입니다. 아니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일하시는 게 노인뿐 아니라 노인의 가족들까지 어르신들의 가족들까지 또 신경 이게 마음을 써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그쵸? 그게 어르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또 어떤 또 우리 노동이 빛날 때. 네, 저는 요즘에 그
제 어르신이 노후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주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거는 아니고요. 너무너무 노후돼가지고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주택이 주택을 있죠. 갖고 계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개보수 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주택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들어가지를 않아서 어르신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시청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90%를 그 주택보수공사에 돈을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연계시켜 드렸더니 어르신이 얼굴이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어르신이 사시는 주택의 문제까지도 예,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정말 또 빛나는 노동, 우리의 노동이 빛날 때. 네. 저는 그 어르신이 그 치매 검사를 하러 이제 팔달구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고 하셔가지고 그 가까운 지동에 그 치매 센터로 이제 같이 이제 외출 동행을 요구하셨을 때 그 필요성을 우리한테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르신이 자꾸 기억을 깜빡깜빡 하는데 2년 전까지는 자기는 정확히 기억을 잘했는데 작년하고 최근에 좀 기억을 깜빡깜빡하고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치매 의심 증상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더니 마음이 당황스럽고 눈물을 많이 보이셨어요. 아, 네. 가슴이 아프셨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검사 차원에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의심 증상까지 나오니까 네. 저도 어르신이 또 안쓰럽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네. 어르신하고 같이 카페에 가서 이제 대추차 이제 한 잔씩 같이 하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잘 들어드리고 이제 안정을 취하시도록 하면서 좀 그렇게 아이고, 집에 우리 자식들이 그리고 해야 될 갔어요. 일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아이고. 그렇게 필요로 할 때 네. 저희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내 부모님 같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와닿았어요. 정말 보람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 마음 씀씀이로 인하여 조금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것도 찾아주실 수 있고. 근데 단순하게 방문해서 그냥 뭐 건강 지원 체크해주고 식사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그죠? 어르신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네. 항상 내 옆에 있으라고. 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안전안부 방문은 기본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생활지원사 분들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자식들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예. 네,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자식들보다 더 낫다고 하세요. 그렇죠. 예. 또 어려운 또 환경에 있는 노인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생활지원사님들의 손길 또 마음 써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빛나는 노동. 역대 지금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에서 여러 보람 있는 사례가 많았는데 오늘 또 이게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빛나는 노동. 자, 빛나는 노동, 우리의 노동이 정말 값지고 빛나는 순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노동이 어두워질 때도 있죠. 힘들어질 때. 네. 네. 지금 힘들 때, 어떨 때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어두울 때,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는 이제 열악한 시설이 있어요. 고시원이라든가 네. 또 장기 투숙자들이 묵는 모텔들에도 이제 저희 이용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근데 이제 계시죠. 그런 분들을 그렇다고 방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통 일반 가정들 같으면 뛰쳐나올 확률이 많은데 이런 고시원이나 이런 구조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또 그런 집을 방문해야 되는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저 남자 어르신과 또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보통 대다수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무언가를 케어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대신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통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두 분씩 같이 짝을 이뤄서 짝을 가시는 이뤄서. 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좁은 네, 이제 공간에 짝을 이뤄서 들어가시면 더 힘드신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많겠어요. 질적 서비스를 잘 네.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아.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 네.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네. 서비스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네, 조건, 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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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부분들이 힘든 점이 있다면? 제 어르신 중에 그 파킨슨병이 걸려서 이렇게 손을 많이 떠시고 이렇게 몸 쓰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시간 할애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느 날은 갔더니 그 과일이 다 이렇게 썩어갖고 파란 곰팡이가 펴 있고 막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손질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손을 떠시니까 그걸 까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드리고 드시기 왔는데 좋게. 네. 예.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아들이라고 전화가 와갖고 막 화를 내면서 왜 과일을 까놓고 갔냐고. 응? 그러면 네.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데 이거 이렇게 까놓고 누가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손대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너무 황당을 해갖고 그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4-5번을 계속 야단치듯이 토요일에 예 네. 야단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날 주말에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진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지만 이렇게 한번 마음을 좀 뒤집어 놓는다 그럴까? 아이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힘드시죠. 예, 그게 조금 며칠 가더라고요. 아니 일을 하시고 나도 일이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마음을 써줬는데도 예.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네. 감정적으로 예. 가족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겠네. 아니 근무 외 시간에도 이런 전화나 이런 걸 많이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뭐 밤늦게 전화 올 때도 있고요. 뭐 가끔 뭐 주말에도 뭐 이렇게 전화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또 이제 네.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서 거의 이제 다 받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네, 받죠. 그렇죠. 90%는 받는다고 봐요. 네. 네. 왜냐면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요새 자살이나 뭐 이런 사고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어르신들이 그렇죠. 특별히 어르신들이. 좀 불안정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안정이 된 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좀 거절을 하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얼굴을 뵈야 되고 계속 라포 형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을 이렇게 내칠 수는 아이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한 생활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분에서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기본 14분에서 한 15, 6분? 네, 14명에서 15분. 네. 거의 정말 마음이 딱 가시겠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그러니까 전화 받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은 기본이고요. 네. 2번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네. 혹서기 혹한기 때는 수시로 전화 드리기 때문에 정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네네. 네,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어르신들 그 심리 상태를 거의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가족들도 다 못하는 일들을 네.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또 어떤 일이 또 있으셨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그 남자 어르신의 성추행건 때문에 아이고야.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방문하신 근데- 또 노동자들이 또 예. 그런 문제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말벗 할 때도 뭐 외롭다, 뭐 돌봄 서비스 외에 만나면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후원물품을 드릴 때 이게 손을 일부러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려움을 느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이 이거는 성추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또 제가 이제 그 불쾌한 느낌을 또 드리기는 좀 안 되니까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방문 일정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이제 집에 방문을 했어요. 어르신 네네. 집에. 근데
어우 떡하니 그 TV에 그 포르노 영상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 생아지 연사님이 너무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그 어르신께 어르신 더 이상 노인 서비스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사무실에 보고를 하고 네. 그게 종결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예. 네. 아니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간혹 있어서 당황스러우실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대처를 또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뭐 화가 나도 이게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종종 네. 있잖아요. 네네. 그냥 있으면서 항상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마음에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다 그래서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위험에 힘드실 것 노출돼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예, 위험에 노출돼요. 아니 그럴 때는 정말 당황해서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이제 이걸 네. 대책을 같이 논의하시는 예. 건가요? 예, 해결 그렇죠. 방법을 예, 아, 취하고 네. 네. 아이고 어려운 부분.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우는 어떨까요? 우리 노인생활지원사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처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근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하는데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저희 그 생활지원사는 그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뭐 복지후생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자차가 거의 필수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없이 다니면 뭐 후원물품이나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해서 거의 다 이제 차를 갖고 다니시고 네. 이제 뭐 차 없이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주택가를 다니다 보니까 주택가는 그 골목골목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좁은 사거리 이런 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3번이 났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한 번은 폐차까지 당했는데 산재 같은 거는 안 되시는 네, 거죠? 이거 교통사고 이러는 건 산재가 안 되고 일하시면서 다 이동하면서 하는 건데. 재부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통신비 이런 네. 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위치 추적도 되고 이제 핸드폰으로 뭐 그 업무 일지라든가 네. 그런 또 뭐 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교육을 듣는다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비싼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 일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요금제도 조금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교통비라든가 통신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일을 하는데 네. 조금 아이고. 그러니까 사기 진작도 조금 져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노동조합을 만드시고 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저 노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는 사실 1대1 면담을 요구해도 복지사들의 갑질 때문에 센터장 면담을 요구하면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복지사 때문에 면담 요청을 한 건데 복지사한테 절차를 밟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하게 되니까 센터장님이 면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복지사들을 갑질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수원시 담당자들도 저희가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절대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노인복지 담당 그 주무관들을 만나서 우리가 처우 개선비를 요구했을 때 늘 이제 돈이 없다는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불용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거를 지급해주기를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한테 줄 마음이 없었던 그 수원시에서 저희들한테 2년 전에 22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와, 노동조합을 네, 통해서 그렇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계기로 가입을 하나 둘씩 하게 되었고 인원이 네. 지금 수원시에서만도 이제 처음에는 18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와, 조합원들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작년에는 36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36만 원으로요? 그 이제 전 그 경기도에서만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복리후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시가 수원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지만 수원시도 준다는 얘기를 하라고 당부까지 하시면서 이번에는 6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24년도에 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으셨고.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주겠다고 했는데 꼭 이 받으셔야죠.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예, 그걸 그러면서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 우리가 우리 일을 알려야겠다는 그 생각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알리느냐? 그런데 하나 둘씩 집회에 참석하고 또 그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둘씩 그런 것을 발표를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기회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네. 또 그동안에 있었던 복지사들의 갑질도 우리들의 힘으로 이제 이겨내고 평등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가 전과 후가 달라진 우와, 점이라면 멋지십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 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인원을 끌어들여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단체가 아닌 우리 지원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와, 멋지십니다. 우리 노인생활지원사가 또 이렇게 또 힘이 나야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전에는 이용자들의 무리한 요구 같은 것이 있어도 네. 우리는 무조건 수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크레임을 한 번씩 제공할 때마다 네. 오히려 지원사들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지원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질책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들도 나서서 종결 처리해 줄 만큼 우리들의 힘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또 노동자들이 또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 네.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또 돌봄이 되자 서비스가 좀 그렇죠.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도 또 행복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또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노동조합을 하시게 된 계기나 또 노동조합하면 이게 좋았다 이런 얘기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노동조합 하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그 많은 주부님들이 그 생활지원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죠. 예. 네. 좀 이제 아이들도 키워놓고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네. 있고 또 어르신들 섬기는 일은 또 나이가 조금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니까 여기 이제 그 입사를 하게 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급여 부분이나 이런 네. 복리후생 부분도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건 가입해야 되겠다. 네. 가입해서 조금 좀 처우를 좀 좋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들었고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께서 또 들어주시는 어떤 통로가 또 있어서 저희 혼자만의 외침보다는 네. 또 끌어주시고 하니까 이럴 네. 때 또 힘을 보태서 같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제 주변에서도 노인생활지원사 네. 하신다고 막 하시는 또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있으면서 굉장히 처음 있을 때 너무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또 보람도 있고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보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람 있는 일이고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다 할 수 있는 대우 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아까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최저시급이고 네. 그렇죠? 뭐 이동경비 아까도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뭐 이 처우 개선 뭐 이 내용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네.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가 시간외 수당. 네. 그 일단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뭐 혹한기 혹서기 때 저희가 모든 그 돌봄 어르신께 전화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다 했을 때 휴일 때 네. 그렇게 전화 들어갔을 때 한 10,000원 남짓하는 아. 그런 시급 그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번 지난 여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배회하는 어르신이 네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계실 때 어디 계신지 모르고 또 폭염이고 그래서 어르신 안전이 위험하니까 걱정이 되죠. 네네 걱정이 네. 돼서 112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서 순찰차를 타고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수원 시내를 같이 헤매고 찾아다니시는 찾아다녔죠. 네. 예, 찾아다녀서 이제 어르신을 찾기는 했는데 그렇게 휴일에 이제 한 3-4시간을 그렇게 근무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뭐 그런 그런 건 것들은 없죠. 지급은 안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단지 그러네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혹한기 혹서기 때 안전안부 전화했을 때만 1시간 인정되는 게 그게 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이게 실제로 연장 근로의 성격일 텐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없겠네요. 네, 그런 부분 말고도 실제로 근무 끝나고 나서도 전화 받는 것들은 굉장히 그렇죠. 다반사예요. 그냥 예. 저희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네네. 그렇죠? 어.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전화 받고 네. 케어하고 돈 안 받더라도 걱정이 되잖아 어쨌든. 네, 이 그렇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네. 하고 그렇죠? 이게 노동인데 노동과 봉사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네네. 무료봉사의 성격을 그런 걸 본의 아니게 어쨌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연장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자동차 비용 뭐 이런 거는 전혀 지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게 필요한 아닌가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자차 없이는 일을 할 수가 하기가 없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후원품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이동 거리가 멀어서 이동거리도 그거를 굉장히 멀고. 걸어서 다닌다면 그 시간 안에 일을 하기가 자기 차를 갖고 빨리빨리 움직여도 그 시간 안에 일하는 게 좀 빠듯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차가 없으면 실제로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차가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고 네. 거기에 내 차를 내 차를 운영해서 쓰고 기름값, 제 핸드폰 내 요금을 핸드폰을 내고 제 쓰고. 기름값 그리고 내고 거기서 사고가 혹시라도 나면 또 돈 내가 제 내고 책임지고.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보험료 모든 걸. 이거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사명감과 봉사심 없이는 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사실. 정말 그렇겠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 최저임금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어르신들의 케어를 하면서 이동이나 모든 거는 내 돈으로 내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 네. 이건 좀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산재도 아니고 그거는 또 내가 또 내 돈 내고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요금도 직접 다 내신다 그랬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되는 게 거의 없나요? 전혀 그냥 없죠. 최저 시급 외에는 없습니다. 최저시급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속수당이라든가 뭐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저희가 매번 투쟁 사항입니다. 근속수당도 예. 그런 뭐 1년을 일하시거나 2년을 일하셔서 다 똑같습니다. 5년째 똑같습니다. 최저 시급.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명절 상여금이나 뭐 이런 거는 어때요? 벌써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선물 같은 건 주시겠죠? 선물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선물은 못 네. 받았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회사를 하게 되면 뭐 명절 상여금은 아니면 그래도 선물 같은 건 하잖아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 항상 이제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예산이 하셔서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렇죠.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쪽 갈수록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그 직업군인데 그렇죠. 왜 이쪽으로 지원되는 어떤 비용은 예산은 없는지 그거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노동자들이 대다수 많이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가 이제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성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여성들이 놀고 있으니까 놀고 네네. 있는 맞아요. 노동력을 갖고 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이 국가와 또 사회 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중장년 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느냐. 일자리를 만들었다. 네, 네. 그거에만 만족하시고 저임금의 네, 굉장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넘기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노동조합에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해나가시는? 올해 노동조합 그 투쟁 목표는 근속 수당 받는 거, 네. 그다음에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거, 정말 최소한의 것이네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비 지급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우 개선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돌봄 영역이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노인생활지원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것을 민영화시킨다, 민간으로 또 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고 예. 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은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네. 예, 서비스 질은 하락되고 이제 임금은 뭐 우리가 처우가 점점 더 열악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처우가 열악해지고 일이 힘들어지다 보면 서비스 질도 낮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노인 생활 지원사들이 맞는 어르신들이 그 경제 사각지대도 있지만 정서 사각지대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분도 많으시고 또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 자식들 문제라든가 또 주변 친구들 문제들을 우리 지원사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민영으로 넘어가서 시간별로 따진다면 어르신 한 분 한 분 대상이 30분으로 정해졌다, 1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르신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죠.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익만 따진다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또 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의 영역만큼은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가가 원하는 게 결국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집에서 노년을 맞는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절대로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봉착이 되면 건강 문제도 해결이 안 날 겁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경비 절감이 아니라 경비가 오히려 과다 지출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이 노인 돌봄에 관한 한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노인 돌봄 또 돌봄의 영역 자체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예산을 오히려 확보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네, 국가 책임제 네.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또 열심히 투쟁하시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음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나의 10년 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10년 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10년 후, 네. 저의 10년 후는 저는 어차피 지금 현재 노인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네. 가기 전에 생활지원사의 권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10년 후에는 이 나이 때문에 생활지원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신조는 70대까지는 일을 하자주의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뭔가 일을 해도 뭐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소소한 일을 하든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생활지원사 일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계속 봉사심과 어떤 사명감만 강요되지 않고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10년 후에는 정말 하나의 제대로 된 직업군으로서 이 일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를 갖다가 노인분들께 그 품위 있는 그 사람의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보내면서 그때도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봉사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끊어야 된대요. 다 같이 으라차차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으라차차!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숙의 빛나는 노동은 수원 FM 96.3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20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임미숙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노인생활지원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